안녕하세요. 베이징 지역 전문가 박총명입니다. 이번 현지 생활 칼럼을 주제로 베이징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자동차를 렌트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전체 과정을 한번 요약하면 가장 먼저 신체 검사를 하고 운전면허증 중국어 번역 의뢰, 주습등기표 발급, 면허시험 신청, 시험 응시, 마지막으로 면허증 발급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준비물은 화면의 정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국가들은 한국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 가거나 최근 나오는 영문 동시 표기 면허증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중국은 조금은 번거롭게 필기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체 검사인데요. 베이징 보건건강위원회가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 신체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숙소 가까이에 병원이 있어서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을 했는데 대기 없이 빠르게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청력 검사와 시력 검사, 생명 검사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검사만 하고요. 키는 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물어보고 제가 말해준 대로 기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손가락이 다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검사하고 그걸 사진으로 찍는데 그 사진을 신체 검사 증명서에 그대로 쓰더라고요. 진짜 예상조차 못했는데 정말 특이하다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론 운전면허증 번역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번역 업체 한 군데에 의뢰를 해서 중국어로 된 번역본을 받는 절차인데요. 직접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서 제출해도 되고 비대면으로 면허증 앞 뒷면 사진만 찍어서 보내도 됩니다. 비용은 100위안이 들었고요. 오후에 신청을 하니까 다음날 점심 정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습등기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즘 베이징은 온라인으로 다 주습등기를 하는데 이 면허시험을 접수할 때는 반드시 본인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 파출소 도장이 찍혀 있는 주습등기표를 받아와야 합니다. 관할 파출소는 사는 곳마다 조금씩 다를 테니까 집을 구해준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기본 준비물을 챙기고 나면 이제 시험 접수를 하러 가시면 됩니다. 준비물 중에 조금 주의할 건 사진인데요. 이 면허 시험엔 1인치 규격의 사진이 필요한데 중국 여권 사진 규격은 2인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규격에 맞는 사진이 없었는데요. 다행히 시험장 건물 들어가기 전 입구 앞에 사진을 찍어주는 곳이 있어서 저는 이곳에서 증명사진을 만들어 갔습니다. 시험장은 베이징 교통관리소인데요. 건물을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편으로 가면 이 시험 관련 업무를 보는 외교관리과로 연결된 입구가 있어서 이쪽 계단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대에서 면허 시험 접수를 하러 왔다고 하면서 준비물들을 다 제출하고 원하는 응시 일정을 얘기하면 되는데요. 베이징에서는 한국어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어 시험 응시가 가능한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9시 반 시험 또는 2시 시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당일 시험 응시는 불가능해서 접수 다음 날부터 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전 다행히 바로 다음 날 2시로 시험 접수를 했는데 이게 응시자가 많으면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나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험장이 시내가 아닌 약간 외곽에 있어서 거리가 꽤 있는데 한 번에 왔을 때 다 못하고 다시 또 와야 되면 이게 좀 번거롭긴 한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면허 종류는 A, B, C, D, E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A, B는 화물 차량, 버스 면허라고 보면 되고 C 클래스가 보통 일반인들이 취득하는 면허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 면허가 1종이면 C1, 2종이면 C2로 이렇게 알아서 반영을 해주고요. 시험 응시료 50위안을 지불하고 절차가 다 끝나면 이렇게 응시표를 주니 잘 챙겨서 시험 볼 때 꼭 챙겨와야 합니다. 다음 날이 돼서 시간에 맞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장은 접수처의 2층에 바로 있었고요. 시간이 돼서 올라가면 시험장 앞에 있는 감독관에게 응시표를 제출하고 한국어로 시험 볼 거다라고 하면 몇 번 자리에 가서 시험을 보라고 알려줍니다. 시험은 컴퓨터로 보고요. 시험 시간은 총 45분, 총 100문제로 40문제는 OX 체크 방식, 60문제는 사지선다형으로 나옵니다. 한 문제당 1점이라 총 90문제 이상, 90점 이상을 맞아야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제가 필기시험 공부는 인터넷에서 대충 후기를 보니까 상식선에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하길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하게 광탈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마음이 넓은 중국 면허시험은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바로 재응시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앞에 감독관에게 가서 나 합격 못했어. 시험 한 번 더 보게 해줘. 이러면 시험 볼 자리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연달아 두 번째로 본 시험 결과는 뭐 역시나 탈락이죠. 두 문제 2점이 모자란 88점이었지만 어쨌든 탈락은 탈락. 감독관에게 다시 가니 1층에 가서 시험 재접수를 하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1층 접수처까지 가서 내일 다시 시험을 보겠다고 했고 피 같은 응시료 50원을 다시 결제했습니다. 아니, 문제가 진짜 70%는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30% 정도는 공부를 안 하면 찍어야만 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국어로 응시 가능하다고 해서 너무 만만하게 봤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아니 신호 위반할 때 벌점이 몇 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질퍽한 도로에서의 최고 속도가 몇인지
이런 거 진짜 찍을 수밖에 없죠. 이런 숫자 관련된 문제가 꽤 나오니까 아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를 딱 느끼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시험 공부를 한 3시간 정도 쭉 했습니다. 이 인터넷상에 한글 버전 면허 시험 족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고 갔고요. 몇 가지 숫자를 외워야 하는 건 살짝 암기를 해서 갔습니다. 라오웨이라는 면허 시험 모의고사 앱도 있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앱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험은 다행히 94점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험을 통과하고 1층 접수처로 가서 합격했으니 면허증을 발급해 달라고 했고요. 발급비 10위안을 결제하고 약 20분 정도 기다리니까 이렇게 면허증을 딱 발급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면허증을 받았으니 차를 운전해 봐야겠죠? 베이징에는 자기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있는 야생 동물원이 있어서 직접 차를 렌트를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선저우주처라는 앱을 깔아서 가까운 위치에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를 선택하고 보험료를 포함해서 결제를 하면 예약이 완료되고요. 예약 시간에 맞춰 매장에 방문해서 예약 내역을 보여주면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차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렌트카에는 ETC라는 한국의 하이패스와 같은 기기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 이용을 다 마치고 앱으로 통행료를 한 번에 다 지불하면 되고요. 그리고 차를 받을 때 기름이 완충이 된 상태로 받기 때문에 반납 전에는 반드시 주유를 완충해서 반납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직접 주유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이제 유류비 명목으로 청구돼서 돈이 많이 낭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차를 타고 약 1시간 반 정도 달려가서 베이징에서의 첫 동물원 방문이자 사파리 투어를 재밌게 즐겼는데요. 아무래도 대중교통보다 많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면허를 따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이징 중심지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게 정말 편한데 중심 외곽에 있는 관광지들은 이동이 불편한 곳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차를 렌트해서 앞으로 베이징 곳곳을 좀 돌아다녀 볼 계획입니다. 운전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신호 위반하는 오토바이나 보행자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만 좀 각별하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중국 지역 전문가분들도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될 때 면허 취득해 두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운전할 때 방심은 금물이겠고요. 그럼 이만 저희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과 차량 렌트에 대한 경험을 공유드린 이번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칼럼도 현지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을 잘 골라서 정보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짜이찌엔!